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에 두들레아보다도 더 잘 자라고 있는 방울복랑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을 참 힘들어하는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이 봄에 분갈이만 잘 해준다 그러면 영상 속에 보이는 방울복랑금처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동양집 거리대에서 여름을 보내고 가을에 분갈이를 하려고 하우스로 옮기고 나서 더 풍성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10월 정도에 뿌리가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고 12월부터 성장을 하더니 이제는 잎이 조금씩 커가지고 안쪽에 여름에 떨어졌던 부분까지도 거의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 부분이 여름에 잎이 떨어져 가지고 많이 상처를 입었던 부분인데 지금 안쪽부터 새 잎이 나오면서 통통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번식을 하기 위해서 줄기를 잘랐는데 줄기를 자르고 나서 잎이 많이 떨어져서 힘들어했던, 그러나 가을이부터 이렇게 또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쪽 부분이 살짝 빈약해 보이긴 하지만 이 앞쪽 부분, 햇살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잎이 통통해지면서 이 줄기가 잎 끝부분이 붉게 물들어가면서 서서히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서 여름을 난 그런 모습이고요. 확실히 해가 부족한 동양집 거리대에서 자라고 있었던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단풍색이 화려하진 않지만 옆에 있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하우스에서 나다 보니까 그래도 햇살을 머금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은 이쪽 부분이 더 빠르게 자라고 있지만 햇살을 많이 받은 이쪽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색이 더 고운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생각보다 잘 크고 있어 가지고 이 방울복랑금을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작은 품종보다는 중품 이상 정도의 방울복랑금을 구입해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것을 또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싶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줄기에서 잎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이쪽에 줄기 부분이 말라 가지고 죽기 직전에 잘라 가지고 다행히도 수분을 끌어올리면서 기존 잎을 조금씩 성장시키더니 이렇게 또 겨울이 오니까 조금씩 잎이 커지면서 조금 빈 곳이 메워지고 있는 상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줄기만 잘 살린다 그러면 또 예쁜 모양으로 크게는 키우지 못하지만 그래도 짱짱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또 생명력이 강한 품종이기 때문에 이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제가 봄에 분갈이를 했어야 되는데 이 큰 화분에 있는 방울복랑금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분갈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 여름에 대참사가 일어났던, 그러나 12월부터 이렇게 또 성장을 하고 있는, 봄이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통통한 잎이 다시 정상적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참 예뻐 보입니다. 이렇듯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만 잘 넘긴다 그러면 봄, 가을, 겨울은 이렇게 또 화려한 모습으로 또 예쁜 모습으로 마음껏 희귀식물의 그런 매력을 느끼면서 키울 수 있고요.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잎이 통통한 부분은 햇살을 많이 받고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여름에 줄기에서 잎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새 잎이 나오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균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햇살이 덜 들어오는 곳으로 위치를 시켜 가지고 잎을 좀 크게 만들면 아마 2, 3개월만 그대로 두게 되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가기 때문에 화분 배치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희귀식물 방울복랑금을 키울 때 있어 가지고 구입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처음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노란 부분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올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 올금 부분 같은 경우는 봄, 가을, 겨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름에 거의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름이 오기 전에 이쪽
중간 부분을 커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새 자구가 나오는데, 이 올금이 나올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녹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 녹이 많이 들어갈수록 여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보면 줄기를 자른 부분에서 올금도 나오지만 녹이 살짝 들어간 부분이 보이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줄기를 자른 부분 같은 경우는 올금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줄기 적심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이 생장점에서 꽃대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생장점을 자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줄기를 자를 때는 이 본줄기를 자르기보다는 옆 가지를 잘라가지고 해체 번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겨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희귀식물 방울복랑금 물주기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기간을 어떻게 잡냐면 10일에 한 번 정도 잡습니다. 화분이 너무 커서 그런 것도 있고, 화분이 작은 것들은 이 물주기가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햇살의 양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들어오는데, 이런 대형 화분에 크고 있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10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는데, 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베란다 온도가 낮을 수도 있고 햇살이 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을 줄 때는 잎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말랑말랑한지 딱딱한지를 확인하고, 말랑말랑하면 물을 주고, 지금 잎 끝부분이 이렇게 말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 화분 속에 수분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겨울이라 그래도 물을 살짝 주면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주기보다는 찔끔찔끔 물을 굶기지 않고 주는 게 좋고요. 단 봄, 가을 같은 경우는 저면간수로 물을 주면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뿌리가 더 튼튼하게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이 겨울 같은 경우는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 물을 찔끔찔끔 조금씩 화분의 20% 정도만 적게 준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방울복랑금을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울복랑금을 구입할 때는 이렇게 올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이 녹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방울복랑금을 구입해야 오래 키울 수 있고요. 이 작은 것을 구입하기보다는 10cm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방울복랑금을 구입해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다라는 거. 분갈이 같은 경우는 가을보다는 봄 분갈이가 좋고요.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진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을 더 버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작은 화분에 있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 화분에 가득 차게 되면 다른 국민이에 비해 더 빠르게 고사가 되기 때문에 봄에 분갈이를 꼭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